천호개미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힘든 상황인데 힘든 상황들 부정적인 전망들 위주로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 코스피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한 사람이 긍정적인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들만 조금 초점을 뒀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젠슨왕이 사인하면서 삼성전자 급등했다가 86층까지 갔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임원진 급파를 했다, 사장을 교체를 했다, 로이터 통신에서 HBM이 이제 실패 아니냐 공식 반박했다. 정말로 이상한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반박했을 때는 조용했던 주가가 젠슨왕이 컬 테스트 진행 중이다 하자 갑자기 3% 오르면서 젠슨왕 한마디면 코스피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요때 올라갔다가 조금 불안불안하게 음봉 맞고 지금 다시 7만원 중반대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말로 대단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이 옛날에 초격차라고 했던 말이 더 이상 무색한 정도의 요런 상황입니다. 곽상준 지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식 납품 기사 아니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젠슨왕 말 한마디 공식 부인 이런 거는 아무런 필요 없고 실제 납품 기사가 필요하다. 한국 언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단독 붙이고 너무 곧 임박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걸로 이런 언론들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게 분명하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점유율도 지금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데 너무 언론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띄워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그 누구보다도 HBM을 삼성전자가 잘하게 바랄 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듀얼 밴드가 돼야 가격 경제도 붙이고 쇼티지도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고객사 맞춤 서비스로 어떤 파운드리 같은 시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발열 문제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메모리 낸드 플래시 시장이 물론 나쁘진 않지만 최고 성능 HBM을 비싸게 파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언론 플레이 옛날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내 언론사가 워낙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주로 막 적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건이 있으면 언론사가 조금 안 좋게 하면 너무 이렇게 광고비를 줄이면서 언론사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언론 기업이 완전한 분리가 될 수 있냐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지만 사실 조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언론이 완전히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구독자의 구독비만 받는다고 해도 독자 성향을 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분리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삼성전자나 언론사도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의 HBM 실패 기사를 띄우면서 하이닉스를 너무 띄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터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고 전은규 대표가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번 역시도 국내 언론사가 삼성에 너무 호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헤럴드 경제에서 최근에도 기사를 띄웠습니다. 젠슨왕이 삼성, SK 파트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젠슨왕만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파트너 그 이상 그 이하 그 이상이면 좀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위기감도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남석관 대표님 역시도 코스피가 2800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시점에 갑자기 파업을 선언을 했다. 이게 대형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HBM 을 납품해야 되는 시점에 이거는 분명히 악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LG가 뒤처진 것처럼 반도체에서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미 반도체나 엔비디아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납품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고배당 주자 아니기 때문에 매수세를 못 붙는다. HBM을 반드시 납품을 해야 외국인 매수세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상황이다. 하이닉스처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닉스 매도는 언제 하냐?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면 전량 매도를 해야 된다. 뒤도 안 들어보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얼마 전에 정말로 파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귀족 노조 파업이다 아니다 당연한 노동자 권리다 이렇게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파업하는 상황을 좀 봤는데 다른 파업보다는 엄청 진지한 느낌이 잘 안 듭니다. 유진스님도 오시고 윤도현님도 오셔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엄청 진지한 느낌이 안 들고 파업 같은 경우도 6월 7일 징검다리의 연휴를 연차를 쓰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도 공동연차식으로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강성노조 기종 느낌은 아직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 악재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조 항상 얘기 나온 게 현대차, 기아 가끔 보면 정말 너무 과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노조 리스크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당 잘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18년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파운드의 HBM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핵심 기술이 없는 것 같아. HBM에 납품 못한 이유가 발효 문제인데 예전부터 계속 발효할 것 이런 거 해결할 것이라고 해놓고서 못했다. 삼성전자 사장 발언이 이렇게 가벼운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조직 장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사장도 바뀌었는데 확실히 조직에 칼바람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어록을 보면 매우 디테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공장 설립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 발전하면 양자역학 영역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CEO의 투자 판단에 믿음을 갖고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 LG전자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정장 이사님 역시도 혁신이 부족하다. HBM이 글로벌에서 안 먹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납품된다라는 뉴스만 몇 개월째고 언젠가는 하겠지만 이러다가 데이터 센터 다 짓고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납품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프로 역시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모습이 그립다,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건희 전 회장님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도 있었고 뭐 애니콜 불태워라, 이 불량품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식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죠. 이때 삼성전자 얼마나 컸냐.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매출도 정말 많이 늘었고 자산, 뭐 수출, 임직원 수,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350배 늘렸던 정말로 엄청난 실력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누라도 바꾸신 분이 계시죠. 바로 최태원 회장님인데 세계 이혼 소송으로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가 많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하이닉스는 HBM에서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위자료가 1조 3천억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SK 배당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라라고 해서 SK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부끄러운 게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재개설 2등인 SK에서 이혼 위자료빨로 주가가 들썩이다니 정말 코스피 현 시점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작년 9월 달에 야 엔비디아 뚫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뚫었다란 기사 이거 분명히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인데 뚫었다 곧 공급 체결한다 해서 주가가 6% 오르면서 7만원 초반대에 안착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후로 9월 이후로 들려서는 임원진을 긴급 파견했다. 사장님이 교체됐다. 이런 모습만 들리고 아직까지도 발효 테스트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다. 임원 6명이 11억만원치 주식을 사들였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직원 매수 호재일까 본다면 피터 린치는 내부자 매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많이 없지만 내부자 매수는 단 한 가지다. 주식이 오를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미국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꼭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HBM이 없고 위기임에도 불구하더라도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분명히 최소 8만 전자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조차도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박순일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과거 영업이익이 60조 가까이 내던 시절에 주가가 6만원대인데 다시 할 수 있겠냐. HBM 이거 너무 고평가다. AI 혁명 같은 건 없다. 2차 전지 사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뭐 2차 전지에서 조금 많이 틀리시고 최근 한미 반도체 주가 움직임에서도 많이 틀린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튼 요 근거로 봤을 땐 심플하죠. 이 정도 영업이익 다시 낼 수 있겠냐. 위기 삼성전자인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시절에 정말로 잘 컸는데 그 후 10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컸다고 볼 수가 있고 연평균 성장 역시도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역성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폭풍 성장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서는 D램에서는 그래도 점유율을 잘 유지해주고 소폭 확대 중인데 결국 주식시장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주식시장 반응은 처참하죠. SOXX 반도체 ETF가 전고점을 뚫었고 마이크론도 전고점을 뚫었고 하이닉스도 전고점을 뚫었는데 삼성전자만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못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잠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뭐 과거 혁신 부족하다. 언론사만 호의적이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종 화면에는 이런 거 말고 긍정적인 전망들만 한번 모아둔 것들이 있으니까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